가끔은 이제 시간이 좀 남으면 제가 하고 싶은 얘기들을 하곤 하는데 오늘 4월 5일이잖아요. 여러분 혹시 4월 5일 어떤 날인지 아십니까? 4월 5일 여러분? 4월 5일 어떤 날인지 혹시 아시는 분? 제가 아까 이 가게에 왔을 때도 4월 5일이 어떤 날인지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저기 커피프로 사장님은요 식목일이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식목일 맞죠? 식목일이 맞는데 근데 4월 1일은요 생각보다 되게 다양한 모습을 갖고 있는 날이에요. 제가 정치 얘기하려는 건 아닌데 혹시 여러분 그런 뉴스 보셨어요? 요새 뭐 우리나라 물가 높고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법률 때문에 난리도 아닌데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한다는 얘기 뉴스 보셨습니까?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뉴스가 있었어요. 거부권 행사한다는 뉴스 보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여러분 혹시 그거 아세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이제 어저께인가 오늘 거부권을 행사했거든요. 근데 그게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런데요, 그 날이 어떤 날이냐면요, 1792년도요.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이 최초로 거부권을 행사한 날이 4월 5일입니다, 여러분. 처음으로 미국에서 최초로 조지 워싱턴이 거부권 행사한 날이 4월 5일입니다, 여러분. 그런 거 안 궁금하세요? 그 거부권이 뭔지 안 궁금하세요? 거부권은 지금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이런 거예요. 의회에서 통과한 법을 대통령이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시라고 돌려보낸 거예요. 그런 권한이거든요. 제가 그래서 이게 되게 강력한 권한이라고 생각했는데 맞아요. 거부권이 굉장히 강력한 권한입니다. 왜냐면은 고대에는요 거부권을 가진 사람이 사실 최고 권력자였대요. 근데 맞죠? 지금 현대 사회에서 어쨌든 간에 우리 국가 권력 최고 순위가 대통령이니까요. 그렇죠? 맞죠? 예. 만약에 우리 규련동에서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야, 보도 6개월을 놓자라고 했는데 놓는 거 자체를 거부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이 제일 힘이 센 거겠죠. 그렇죠. 예, 정치 얘기 정말 싫죠. 근데 정치 얘기 하는 거 아니고요. 역사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근데 거부권이 왜 최고 권력의 상징이 됐을까를 제가 이제 이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좀 재밌게 그냥 옛날 역사 얘기 듣듯이 들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이거 기원은요, 여러분 로마 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여러분 로마 시대는요, 여러분은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공화정이었거든요. 지금처럼 이제 민주 공화정은 아니에요. 공화정, 그러니까는 여러 사람이 통치하는 그런 형태였어요. 그랬는데요. 그래서 거기에 로마에는 원로원이 있었죠. 원로원에 지금으로 따지면 국회의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 지금처럼 국회의원들처럼 막 법률을 통과를 시켜요. 여기서 원로원은 당연히 대부분 귀족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로원들은 대부분 귀족들이었어요. 원로원들은 귀족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평민들이 왜 우리는 대표가 없지? 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법안도 원로원에서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평민들을 위한 법이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되게 싫었잖아요.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로마에 있는 이제 우리로 치면 남산 같은 산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평민들이 스트라이크를 합니다. 파업을 해요. 야, 빨리 우리들을 위한 법을 만들어줘. 그러니까 처음에는 원래 귀족들이 무시를 하다가 이게 평민들이 같이 협업을 안 하면 결국 나라가 돌아가지 않잖아요. 그래가지고 결국에 귀족들이 굴복을 합니다. 예, 이때도 뭐 일종의 혁명 같은 게 있었던 거죠. 굴복을 해서 그때 만들어지는 게 뭐냐면요, 호민관 제도예요. 호민관, 이름만 딱 들어도 아시겠죠? 호민이니까 민초들을, 평민들을 도와준다는 그런 제도입니다. 원래 로마에는요 원로원이 있지만은 그 원로원의 뜻을 받들어서 통치하는 사람을 집정관이라고 했어요. 지금으로 치면은 사실 대통령인데 이때는 대통령이라기보다는 글쎄 어쨌든 집정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집정관이라는 용어가 지금 현대로 내려와서 여러분 CEO라는 단어 아십니까? CEO가 뭐의 약자인지 아세요? 사장님 CEO 약자가 뭐의 약자인지 아십니까? 옆에서 지금 자꾸 알았는데 하시는데 모르고 계신 것 같은데 저 CEO가 Chief Executive Officer의 약자입니다. 그러니까 탄자니아 명함 비슷했어요. 예, 지금 뭐 탄자니아에서 그렇게 썼다고 자꾸 주장하시는데 모르셨던 것 같아요. 여하튼간에 어쨌든 간에 이게 사장, 대표란 뜻입니다. 대표, 통치자라는 뜻인데 여기서 말하는 executive 요게 그러니까 통치 행위를 하는 사람을 뜻하거든요. 요게 집정관에서 온 단어거든요. 사실은 이 얘기를 왜 하냐? 이게 모두 집정관도 그렇고 전부 다 귀족이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귀족들을 굴복시킨 평민들이 요구한 게 호민관 제도예요. 호민관 제도는 뭐냐면 원로원에서 법안을 땅땅땅 합니다. 자, 원로원에서 법안을 국회의원들끼리 땅땅땅 했어요. 근데 평민들이 봤을 때 이거는 아니야. 이거는 지금 물가도 너무 오르는데 세금이 졸리면 어떡하냐, 이런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평민들이 평민회라는 거를 있었거든요. 평민회에서 따로 선출한 호민관들이 2명이었어요. 처음에. 나중에 8명까지 나타날 겁니다. 자, 귀족들은 아까 원로원이죠. 근데 평민회를 만들어서요. 평민회에서 호민관을 선출해서요. 처음엔 2명이었어요. 왔는데 이 사람들의 가장 막강한 권한이
두 개가 있었어요. 뭐가 있었냐면요. 호민관 특권이 있었습니다. 호민관 특권이 뭐냐? 설명하면 바로 알아들으실 수 있어요. 여러분 요새 국회의원들 불체포 특권 있죠. 면책 특권. 그겁니다. 불체포 특권, 면책 특권의 한 단계 더 상위 버전 뭐냐면 신체 불가침 특권이 있었어요. 체포도 안 돼요. 그러니까 누구도 호민관한테는 해를 끼칠 수 없어요. 해를 끼치면 난리가 나요. 그 사람 바로 사형당합니다. 이게 있었고요. 두 번째, 요게 이제 정치적으로는 더 중요합니다. 뭐냐면 거부권이 있었어요. 호민관한테는. 거부권. 호민관한테 있던 게 거부권입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죠. 원로원이랑 집정관이 어떤 법안을 할 거예요. 뭐 세금을 더 거둘 거예요라고 해도 호민관들이 거부권 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건 못 해요. 그래서 이 얘기를 왜 하냐? 여러분 혹시 그 황제라는 거 영어 단어 아세요? 황제. 이건 황제는 우리 동양식 언어죠. 임페리움 뭐 이렇게 하죠. 엠퍼러죠. 정확히는 엠퍼러죠. 엠퍼러입니다. 엠퍼러. 저도 맞네. 스펠링이 안 틀렸네. 엠퍼러입니다, 여러분. 황제가 엠퍼러잖아요. 근데요, 이거는요. 사실 나중에 서양 역사가 흘러서 의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게 고유명사화가 보통 명사가 된 거고요. 사실은 그게 아니고요. 이게 임페리움에서 온 말입니다. 똑같아요. 로마 시대 말인데 이게 뭐냐면은 그 총사령관이라는 뜻이고요. 사실 그게 아니고 로마 제국 황제라고 우리가 인식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아우구스투스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 당대에는요 황제라고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황제라는 명칭이 없었어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러분 초대 황제가 누군지 아시죠? 카이사르의 양자였던 옥타비아누스입니다. 이름 많이 나오죠? 이 사람이 나중에 황제가 되면서 아우구스투스가 되죠. 아우구스투스. 이게 존엄한 자란 뜻이죠. 이런 뜻인데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 옥타비아누스의 풀네임이요. 제가 그냥 제 말은 맞는 게 아니라 그냥 기억나는 대로 쓰는 거예요. 이런 식입니다. 옥타비아누스, 아우구스투스, 임페리움, 점점점 어쩌고저쩌고 카이사르 이렇게 갑니다. 이게 다 이름이에요. 이게 뭐냐면 하나하나 이름에 다 뜻이 있고 하나하나 이름에 다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얻는 순간 그 사람이 로마 황제입니다. 왜냐면 각각 이름마다 권한이 있어요. 임페리움은 아까 뭐라고 했죠? 총사령관. 그리고 중간에 독재관이라는 단어 들어가고요. 카이사르는 카이사르 그 가문을 이어받던 뜻이고요. 아우구스투스는 그 존엄한 자라는 뜻이라서 이게 신체 불가침 특권 그런 걸 받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보면 프린캡스라 그래가지고요. 제1시민이라는 뜻이거든요. 이런 것들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수십 가지 명칭을 다 받은 사람을 그 당시 로마 시대 때는 이 사람을 바야흐로 로마 황제라고 우리가 나중에 역사책에서 기록을 하는 거지 로마 시대에는 왕이나 황제라는 게 없었어요. 사실 라틴어로요 왕이나 황제를 뭐라고 부르냐면 렉스라고 불렀어요. 렉스. 이거에서 많이 들어보셨죠? 티렉스 들어보셨죠? 쥐라기 공원에서 나오는 티아노사우루스 렉스. 그게 왕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로마는요 공화정이기 때문에 렉스라고 부르면은 그게 엄청난 신성 모독이고 카이사르도 lek스라고 칭호를 그렇게 의심받았을 때 암살이 되거든요. 그래서 로마 시대 때는요 실제 황제 권한을 휘두른 사람은 아무도 저 렉스라는 그 명칭을 쓰지 않고요 이렇게 돌려치기란 거예요. 요새도 그 똑똑한 사람도 돌려치기 하잖아요. 아 나는 렉스가 아니야. 저는요 제1시민이면서요 아우구스투스 존엄한 자면서요 저는 총사령관이면서요 저는 독재관이면서요 저는 카이사르 가문의 후계자예요.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사실 그 권한을 다 합치면 뭐가 되죠?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황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 시대 이후에는 그런 사람들을 지칭해서 황제라고 불렀고 그걸 줄여서 엠퍼러라고 한 겁니다. 실제로는 원래 로마 시대는 이게 총사령관이라는 뜻이었어요. 이 얘기를 왜 했냐? 로마 황제가 갖고 있는 가장 큰 권한이 뭐였냐면 호민관 특권 아까 있다고 하셨죠. 그 호민관 특권을 득하는 순간 이게 마지막 그 로마 황제가 되는 사람이 득하는 특권이에요. 그 호민관 특권을 득하는 사람이 로마 황제가 됐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그 중에 하나가 뭐죠? 그 신체 불가침권도 있지만 비토 거부권이죠. 그만큼 거부권이 대단한 겁니다. 자, 이게 왜 대단한지 제가 이제 옛날 역사 얘기했는데 우리 현대 얘기할까요? 여러분, 지금 세계에서 제일 강한 나라가 어디죠?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는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그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가 어디입니까?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써주세요. 여러분들 의견이 중요합니다. 대한민국이라고 쓰셔도 돼요. 예, 대한민국이라고 쓰셔도 저는 용서하겠습니다. 네. 자, 다들 이제 쭉쭉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미국과 중국, 한국, 네, 한국 나왔습니다. 예, 왜곡된 외국심을 갖고 계세요, 저분. 농담이고요. 예, 뭐 의견이 많이 계시잖아요. 뭐 그렇죠. 미국 아니면 중국인데 어쨌든 지금 아직까지는 세계 질서를 갖고 있는 게 미국이겠죠, 그렇죠? 미국입니다. 미국이 1등인데 패권 국가죠. 근데 여러분, 미국이 패권 국가가 된 계기가 결국에 2차 세계대전, 정확히는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세계 질서를 만듭니다. 어떻게 만들었죠? 여러분 아시지만 브레튼 우주 체제라는 게 있어요. 브레튼 우주 체제가 뭐냐면 두 가지예요. 1번 지금처럼 달러가 기축통화가 됩니다. 이게 1번이에요. 2번
항행의 자유를 보장합니다. 이게 뭐냐면 공해라든지 이런 데는 관세나 이런 걸 안 내고요. 해적들도 다 소탕해가지고 자유롭게 무역을 하게 된 말입니다. 이거의 결과가 뭐냐면 자유무역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유무역으로 가장 많이 성공한 나라가 어디냐?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됩니다. 예. 나중에 자녀분이나 조카들한테 얘기해 주시면 되게 좋아요, 이런 거. 예. 시험 문제 한 2문제 맞출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데요. 미국이 1등 패권 국가가 됐잖아요. 근데 미국이 이제 이런 체제, 우리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뭘 만들고 나면 보험이란 거 들잖아요. 보험 왜 들죠? 위험한 일이 발생하면 대비하려고. 자, 미국도 보험을 듭니다. 이 브레튼 우주 체제를 위한 보험을 들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우리한테는 조금 안 좋은 이름이에요. IMF를 만듭니다. IMF가 뭐냐면 달러가 부족해서 파산하는 국가에게 보조금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거를 이제 빌려주는 거죠. 그게 IMF입니다. 그런데요, IMF는요 미국이 만들었지만 미국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IMF에는요 여러 나라들이 돈을 출자금을 냈습니다. 우리나라도 냈어요. 우리나라가 97년도에 IMF 관리 체제에 들어갔지만 우리나라도 출자금을 낸 나라입니다. 단지 퍼센트가 적어요.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왜 길게 하고 있냐면, 자, IMF는 뭐라고 말씀드렸죠? 일종의 브레튼 우주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보험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파산하면 안 되니까. 파산하면 그 나라는 그 체제에서 벗어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 체제가 붕괴하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병 주고 약 주는 건데, 일종의, 어떻게 보면 나쁘게 생각하면. 근데 거기를 미국 혼자 돈을 낸 건 아니에요. 돈을 낸 비율에 따라서 투표권을 줬습니다, 여러분. IMF도 투표권이 있어요. 자, 그런데요, 투표권이 있어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 IMF의 그 정관에 보면, 정관이 법인 건 아시죠? 어떤 단체 정관에 보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14.99%의 지분이 있으면요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돼 있거든요. 자, 여기서 퀴즈 내드릴까요? 자, IMF의 14.99% 이상의 지분을 갖고 있는 나라가 어느 나라일까요, 여러분? 이것도 한번 채팅 쳐주실래요? 어려운가요? 제가 힌트 드릴까요? 세계 1등 국가가 어디라고요? 미국. 예, 미국입니다. 네, 맞아요. 김성열님이 역시 현자십니다, 우리 채팅방에. 자, 미국이에요. 미국이요 거부권, 유일하게 거부권을 갖고 있는 나라예요. IMF에서. 그러니까 뭐 유엔은 약간 상임 이사국이 5국가가 있지만 실제로 지금 현대 세계의 질서는, 특히 정치 경제 질서는 브레튼 우주 체제인데, 이거를 떠받치는 IMF라는 체제에서 유일하게 거부권을 갖고 있는 게 미국입니다.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거부권이 왜 중요하다고요? 거부권을 갖는 자가 고대에는요 왕이나 황제였어요. 쉽게 얘기하면 제일 센 놈이죠. 자, 현대 사회를 떠받치는 기초에서 거부권을 갖고 있는 자가 미국입니다. 사실 뭐 복잡하게 우리가 막 생각하는데,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이 이것만 봐도 미국이 얼마나 강력한 국가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정치 얘기 안 했죠? 네. 거부권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고 싶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